흔히 쇼핑몰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는 게 사무실에 물건 엄청 쌓아두고 택배 포장하고 모델 둬서 사진 찍고 이런 걸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물건 안 쌓아도 되고 포장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은 그냥 중간 유통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위탁 판매 또는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헤맬까를 좀 고민해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을 만드셨을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면 제 이전 영상을 봐주세요.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며 사업을 하실까 고민하시면 됩니다. 우선 쇼핑몰 판매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택배 포장을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포장 안 하고 고객한테 보내는 것. 이 택배 포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면 흔히 쇼핑몰 사업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는 게 사무실에 물건 엄청 쌓아두고 택배 포장하고 그런 거를 좀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퇴근하고 부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 쌓고 택배 보내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쌓아도 되고 포장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은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내가 대신 팔아준다. 그냥 중간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중간 상인이 위탁 판매 또는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택배를 가지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물건 싼 값에 많이 사두고 사무실에 쌓아뒀다가 주문 들어오면 택배 포장해서 보내고 하는 게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3PL이라고 하는 배송 대행 업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사입은 내가 물건을 여러 개를 미리 사둔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사입은 일단 구매하려면 돈이 들고 이렇게 사둔 물건이 안 팔리면 내가 재고를 다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에 두려움이 있으셔서 쇼핑몰 시작하는 거가 꺼려지시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위탁이나 구매 대행인데 이건 남의 물건을 내가 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입한 사람들 거 물건을 내가 대신 팔아주는 게 위탁 판매인 겁니다.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는 네이버나 쿠팡, G마켓 이런 사이트 말고 도매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구글에 도매 사이트 이렇게 치시면 쭈루룩 나와요. 여기 있는 거 상품을 찾아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주문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 가서 발송을 시키는 겁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이걸 국내 도매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 구해서 보내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거는 내가 먹는 마진, 실이익이 되게 적겠죠. 일반적으로 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이나 국내 위탁 판매로 재고 없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돈을 모은 후에 사입을 하고 브랜드 제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 파는 위탁이나 구매 대행은 나중에 주문 들어와서 보면 소싱처에 재고가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이 판매자로서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간 유통이기 때문에 마진도 되게 적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들어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처음부터 좀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한번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돈 버는 게 쇼핑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거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다면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두면 쇼핑몰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국내 위탁 판매, 사입, 브랜드 제품 만들기. 해외 구매 대행이랑 위탁 판매는 재고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입은 이런 제품들을 내가 창고나 사무실에 쌓아두고 판매하는 것. 브랜드 제품은 브랜드가 없는 상품에 나의 브랜드, 이름 명칭인 특허 같은 것을 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브랜드는 새로 나온 용어니까 이건 조금 어려우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중국에서 이름 없이 판매되는 수면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여기에 내 브랜드 명칭, 예를 들어 빵식. 이건 좀 촌스러우니까 BS라는 브랜드를 제가 특허 신청을 내볼게요.
그리고 수면 등에 BS라는 로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걸 가격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걸 누가 사? 라고 하는데 뭐 똑같은 티셔츠여도 구찌란 브랜드가 붙으면 이 한 3만원짜리 하는 게 30만원이 되는 거죠. 브랜드의 가치는 여러분이 키워야 하는데 이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위탁이나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시고 그 돈으로 사입을 하다가 그게 계속 잘 팔리는 것 같으면 브랜드를 하는 겁니다. 이 하석진 씨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똑같은 식기세척기 상품에 SK, 쿠쿠 이런 거 명칭만 붙여서 파는 겁니다. 자세한 건 OEM, ODM이란 단어를 검색해서 개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글 검색은 사업하실 여러분들에게 필수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각각의 판매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다음에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은 아직 리스크 없는 사업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탁이나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탁이나 구매 대행, 이 쇼핑몰 판매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판매를 하려면 상품을 찾아서 오픈마켓에 올려야겠죠. 이 상품 찾는 걸 소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 프로세스는 이거입니다. 상품 소싱, 마켓 업로드, 고객이 주문, 그럼 고객한테 배송, 완료, 끝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상품과 키워드를 찾아서 이 소싱처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도 찾고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 찾은 가격에 마진을 붙여서 업로드. 키워드 찾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쇼파를 보실 때 1인용 쇼파, 거실 쇼파, 원룸 쇼파 이렇게 다 다르게 검색을 하셔서 찾으시잖아요. 이거를 경쟁 강도가 얼마나 센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 해당 사이트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곳인데 뭐 요새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좀 기니까 나중에 영상 올려볼게요. 이렇게 좀 키워드를 찾아서 해당 상품에 대한 키워드가 뭐가 좋은지 찾아보시고 어디서 싸게 파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가 3만원이다 이러면 우리는 한 30%를 붙여서 대략 4만원에 네이버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뭐 어느 누군가 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네이버에 우리가 4만원에 올렸는데 G마켓에서는 3만원이다. 그럼 G마켓에서 사서 네이버에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문을 확인하고 우리가 찾았던 소싱 사이트에 가서 고객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거기다가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싱이죠. 어떤 키워드를 찾을지. 이건 근데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켓에 검색을 해보세요. 모든 물건은 다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주문 건수가 많은가와 잘 팔리는 물건이면 다른 판매자와 경쟁을 해서 어떻게 이게 팔리도록 포장을 하냐,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게 문제가 약간 있는 거죠. 잘 팔리게 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다 설명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오늘은 일단 쇼핑몰 판매에 대한 이 개념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결정해보세요. 네, 앞으로도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쭉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